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혐의 세 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까? 대통령 이상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파탄낸 김건희가 차야 할 것은 다이아 목걸이가 아니라 수갑입니다.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보통 사건일 경우에도 부부가 구속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예, 화요일에 늦은 밤이었죠.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첫 공개 소환된 영부인, 또 첫 구속 수감된 영부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먼저 정성구 의원님께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정부, 대통령이셨죠. 그래서 저희가 책임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막중한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또 구속에 이어서 영부인 김건희 영부인 여사마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사실 일단 굉장히 좀 참담하고요. 굉장히 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교차를 많이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윤석열 정권 진행 중에도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사실 총선 때 돌아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사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당대표로 있을 때도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직언을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직접 하기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하면서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에 대한 우려를 늘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대통령실 안에서도 여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그 자체가 금기가 됐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서 이제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저도 여당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좀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비슷한 심정입니다.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심사와 관련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화무 11홍이고 김건희 여사가 가졌던 꽃은 다 떨어졌다. 권력의 무상함을 새로 느끼게 합니다. 저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마다 최악의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영화의 몸이 되는 상황까지 왔을까라는 데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과연 이번 수사의 끝은 어디일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이 16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에 적시되고 나머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 수사가 다 밝혀졌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 마지막으로는 우리 당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었고 탈당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우리 당과 연계시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당이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당이 미래로 갈 수도
또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네, 구속된 이후에 첫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 것은 이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꼴사납고 국민들께 실망감을 주고 있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도대체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김건희 씨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저런 일을 벌였습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 팔찌, 귀걸이, 5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그리고 무엇을 해줬습니까? 매간매직 아닙니까? 건설회사의 맞사유에게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떡하니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였습니까? 저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이라는 우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근원적 이유는 이거였다.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2024년 12월 3일 밤에 우리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지요.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특검이 가지고 있는 16가지 혐의, 저는 어디 가서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받을 충격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가증스럽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했는데 이번에 오빠의 장모 집에 사돈이죠. 거기에다가 짝퉁 시계를 갖다 놓고 거기에 특검이 수사로 올 거를 대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 참담함을 어떻게 누가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도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김건희 씨는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으면 됩니다.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은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김건희 씨 오늘 특검 가가지고 진술 거부권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면으로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 저 역시 참담하고 이제 특검이 그동안 있었던 2년 반 동안에 김건희 국정농단, 허수아비 같았던 윤석열의 죄악을 철저히 밝혀내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 중에 과연 이 특검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궁금증도 나오는데 저희가 아마 오늘 토론 중에서도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이번 김 여사의 김건희 씨의 구속을 두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부부의 동시 구속, 이거는 좀 이례적인 것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관례를 깬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관례는 없고요. 이 김건희 씨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지 않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판사였다면 당연히 발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과거 이모 씨 그리고 그 부인인 장모 씨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부부가 구속된 사기 사건이 있었고요. 또 99년 말에는 임모 경기지사와 부인이 같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부부나 부자를 같이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같은 사건에서 피의자가 됐을 때 굳이 두 사람을 다 구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은 엄연히 범죄도 다르고 그 각각의 범죄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각각 구속되는 것은 전혀 헌법적으로나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대변인이 여기 나오셨으니까요.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성원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집권했을 당시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공세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저 역시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주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 특검 조사 결과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때 했었던 이야기들이 물론 뭐 100% 다 알고 한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그때 했었던 발언들이 조금 잘못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당혹스럽고요. 반대로 우리가 특검을 반대했을 때 특검과 관련한 내용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했었죠. 뭐 독소 조항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반대했었는데 실제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측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당혹스러워하는 기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한 메시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또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당이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강경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메시지를 내기는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간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고가의 귀금속을 기업들로부터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메시지들을 많이 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그 구속이 어떻게 보면 부부가 이제 같이 구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전을 봤을 때 좀 이례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전직 대통령이었고 또 여사의 위치에 있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나. 예. 그리고 우리 최기상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같은 사건에 의해서 부부가 같이 이래 혐의를 받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영역에서 지금 많은 또 혐의가 나오고, 또 김건희 별개의 여사의 사건으로 예, 혐의를 김건희 받고 여사의 있는 거죠. 또 그 혐의가 16개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지금 아직까지 뭐 조사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렇게 된 부분은 3개 혐의가 적용된 것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구속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나머지 16개 혐의까지 지금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엄중한 일들이 좀 발견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가 같이 구속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없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사안이 굉장히 엄중한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역시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서희건설의 그 회장의 그 자소서죠, 그죠? 예. 예, 본인이 직접 그렇게 명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반클리프 아펠이라고 예. 불리는 그 브랜드의 고가의 목걸이를 직접 구매해서 전달했다. 그런 예, 자수를 그 한 거죠. 명품 지금 뭐 이름만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정도죠, 그죠? 예. 그런 명품에 대한 부분을 직접 줬다는 것을 지금 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8일 출석을 하더라도 출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수사도 이렇게 적극 협조할 것 같지는 않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그래도 어쨌든 묵비권, 그러니까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어제 아침에 이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특검 사무실에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부분인데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도로 일단 출석을 했다고 보십니까?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 대응이 달라 보이긴 합니다. 공통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이랄지 사과의 마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수사를 응하든 응하지 않든 진정성이 없다는 건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재판에도 나갈 수 없는 거고 특검의 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 검찰 때부터 같이 일했던 부속실장이랄지 뭐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랄지 모두 진술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조사에 나가서 가지고 수사를 받으면서 거부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들 바탕의 단서는 사라졌다고 봐요. 두 번째는 윤석열 씨는 그 알량한 본인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극우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들에 대한 나는 여전히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슨 난 양심범이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참 우리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속옷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달리 좀 보는데 일단 가서 진술을 안 하는 거 보면은 마치 수사에는 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협조하는 쇼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윤석열 씨 남편보다는 훨씬 단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서 특검이 무엇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이거를 알려고 갔다고 봅니다. 아, 훨씬 더 고차원의 전략을 펴고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예. 보면은 남편보다는 여러 가지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대통령보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자리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지만 결국은 저는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더 가본 다음에 이제 특검의 패를 보려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특검이 또 거기에 속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무용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김건희 씨마저도 저는 수사에 응하지 않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사에 이제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께나 나중에 재판 받을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한민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수사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수사를 받는지 좀 지켜봐야지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정은정 대변인 이제 당내에서는 상황이 당혹스러운 그런 또 분위기다 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을 두고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인 복수다. 그러니까 국격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두 사람 모두 구속이 된 것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많은 그 국제사회의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일부 훼손된 것은 맞죠. 그러나 그 국격 훼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문수 우리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 양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국격을 훼손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이런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 국격 훼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초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특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 그게 일정 정도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에 민주당이 특검 세계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단독 했을 때 일부 우리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거죠. 당시에 여러 독소 조항과 관련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일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응하지 않는 과정에서 특검이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게 특검에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잖아요. 예. 그런 대표적인 폐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국격 훼손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부분은 각자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정치적 복수라고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이 그 체포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실랑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 특검이 이제 강제 구인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볼썽싸놓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좀 자극적이고 전직 대통령이 과연 정말 뭐 옷을 벗고 있었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과연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의 그런 이미지를 더 훼손시키고 또 망신을 주는 부분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정치적 복수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국민의힘이 말을 하기에는 지금 지도부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지탄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재판도 받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직 대통령과 그 여사가 함께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국민의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또 국민들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게 보기 싫은 장면들이죠. 또 이게 외신을 탔을 때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그 부인이 이런 일로 뉴스가 생산되고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복수라는 의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망신주기식 수사 또는 재판 또는 이런 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분명한 사실은 잘못한 부분 또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특별한 감싸는 듯한 그런 아직 어떤 발언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예,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국격이 훼손된 것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과연 정치적인 보복인 것이냐 아니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필 규정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필 규정이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사필 규정이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이라면 속옷을 입고 있다가도 특검이나 수사기관 사람들이 오면은 옷을 갖춰 입는 게 예의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고 있다가 나중에 특검이 다시 오니까 참 창피스럽게도 옷을 벗고 들어 누워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 부인이란 사람은 얼마나 둘러댈 말이 없으면 남편이 대통령으로서 첫 순방을 가는데 1억 원대의 짝퉁을 칭칭 감고 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국격을 훼손한 겁니까? 아니면 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대로 응징하기 위해서 사법적 심판을 하기 위해서 구속을 시킨 게 국격이 훼손입니까? 저는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과 서너 달 전에 집권당을 한 사람들,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 이런 엄중한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 혐의자입니다. 부인은 현재로서만 보더라도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죠. 전 국회의원들을 같이 대동하고 정말 사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사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정치적 복수라고 합니까? 국격이 훼손됐다고 합니까?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정 의원님이라 정광재 대변인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상적 궤도로 가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여야 모두가 건전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직도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탄핵을 반대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김건희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안을 놓고 국격을 훼손됐다고 합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 그리고 유력한 당권 주자들의 이런 입장이 진짜 전체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반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저희들 그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하나 예를 들었지만 저희들 의원들 중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또 후보들은 저희들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참 민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것은 이 특검이 3대 특검이거든요. 3대 특검이다 보니까 뭔가 좀 경쟁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예. 서로 어떤 성과를 내기 뭔가 위해서 성과를 경쟁을 내고 한다. 싶겠죠, 예. 그죠? 특검으로 임명되고 뭐 자기 일에 대한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 특검이 서로 좀 보도가 되고 서로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성과를 내는 것들에게 국민들께 빨리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앞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좀 편하게 표현을 하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는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매번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 여사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를 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여기에 대한 반론이 필요하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만약에 3대 특검이 수사 대상이나 혐의가 같다거나 유사하다면은 경쟁이라는 표현이 뭐 일부 지적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대 특검이 갑작스럽게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국민 주권 정부로 바뀐 다음에 생긴 게 아닙니다. 통과만 그 시점에 된 거죠. 왜냐하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내란 특검도 그렇고요.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최병 특검도 그렇고 한두 번 통과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민의힘만 빼고는 모든 야당이 똘똘 뭉쳐서 통과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자기 부인 보호하겠다고 자기 혐의 벗어나겠다고 정말 역대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지막지하게 거부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이었죠. 그때는 똘똘 뭉쳐서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실행이 안 되다가 정말 아까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 한 특검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에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실행됐다면 어땠을까요? 좀 더 빨리 진행돼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처지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정상적으로 3대 특검이 가동된 겁니다. 그리고 자꾸 무슨 독소조항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 공포하는 조항, 지금 이전에 윤석열과 한동훈을 만들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런 조항들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호응하고 잘한다고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의 현 상황이 사필 규정이냐 정치 보복이냐 양도 일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그 중간점에 있고 어쩌면 그 수사의 방향에 따라서 정치 보복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우리 당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김건희 특검 과정에서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인해서 더 수사가 확대된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정당으로까지 확대해서 우리 정당의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정당 소송으로 가기 위한 그 근거들을 특검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는 계속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김건희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이었죠.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긴 대치 끝에 무산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용파리 사건 같은 깡패짓이다 이렇게까지 예. 또 표현을 했고요. 날선 비판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였다, 정치 보복으로 비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의총을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총을 했고요. 사실 의총을 당사에서 하는 일은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당사에서 했겠습니까? 저희가 전당대회를 진행 중에 있을 때
많은 그런 어떤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당대회로 투입이 되고 이러면 당사가 좀 비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특검이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당원 명부를 이렇게 내놔라. 자, 그 당원 명부를 내놓는 그 근거가 바로 전문 그 통일교와 관련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교인들이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을 했다. 예, 그런 그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죠. 비교해서 이제 보겠다는 걸로 그렇게 한 것인데 예. 그런데 우리가 당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제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예를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정당의 당원 보호는, 당원 정보라는 것은 당에서조차도 공개하면 형사처벌 받을 정도로 강력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요 이 당원 정보를 당에서조차도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원들이 우리 당에 가입할 때는 자기 정보는 최소한 지켜진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명부가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이게 이렇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압수수색이고 확인할 게 필요하다면 핀셋처럼 딱 찍어서 저희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대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어제 왔을 때 저희들에게 제시하라 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대치를 하니까 20명만 명단을 주면서 이 자체로도 확인해 봐라 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도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또 특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0명을 자기들도 무작위로 준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민주당도 2022년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당사가 압수수색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유례 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즉 민주정당의 중앙당사의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로는 협치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특검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혐의에 대해서 밝힐 수도 있고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저희 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이 기간에 그것도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저희들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만히. 그래서 저희 지도부도 어제 밤샘 지키면서 특검과 대치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빈집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이번 당원 명부 관련한 부분은 아마도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법에 보면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의 조사에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법에는 그 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엄하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달리 사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당사가 압수수색될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시에 이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압수수색 과정이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는 정상적인 법에 따른 그리고 판사의 영장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협조를 빨리 하시는 게 법을 준수하는 정당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팔이 깡패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본인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는 당원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극우 유튜버 출신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행동,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때 쓰는 용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 자체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전한길 씨나 윤 어게인 캠페인 때문에 그런 반발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데 혁신과 쇄신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의 당원 명부에 관련된 압수수색 시도가 있으니까 건수를 잡은 것처럼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똘똘 뭉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호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전제가 잘못됐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왜냐? 예전에 말씀하신 김용 전 부원장 시절에 검찰이죠. 그건 수사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 거예요. 국회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받습니까? 다 한 개라도 지시받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검은 독립적인 특별검사입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검이 국민의힘 전환기 씨가 휘젓고 다니는 난장판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까지 보면서 압수수색해야 됩니까? 아닌 거죠. 대전제가 잘못됐다. 그리고 특검적 입장을 보니까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통일교 관련된 특정 시기에 특정 당원에 대한 특정을 해서 그걸 확인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몸으로 막아가지고 압수수색이 안 됐어요. 그거 보면은 지금 이제 뭐 김문수 후보부터 해가지고 당사에서 농성도 하고 그러던데 아내가 너무 이제 사분오열 되니까 이 건을 잡아가지고 하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특검이 수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고 너무 많은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교 당원 명부를 왜 가리려고 합니까? 윤핵관의 맏형 중에 맏형, 권성동 의원 최근에 복면 골프까지 치셨더만요. 제가 그래서 어디가 그랬습니다. 복면 골프왕이냐고. 근데 그분이 딱 연루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혹이지만 밝혀야 되죠.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그리고 그 이듬해 23년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 통일교 전직 간부가 다 폭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특검이 수사를 안 합니까? 그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핑계대가지고 저러지 마시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지가 2년 가까이 됩니다. 그 사이에 여당 대변인이기도 했고 야당 대변인이기도 했는데 항상 논평을 할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체로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특검이 신청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을 발부하도록 청구한 특검도 일종의 이 사법 자제라는 게 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 쓰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저는 우리 사회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당 당원 정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원 정보에는요. 개인의 이름, 계좌 정보,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당원의 정보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역대 이런 그 거대 정당의 당원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통일교, 신천지 등 이 종교단체와의 연관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상황에서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 아주 핀셋처럼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정치 보복성 성격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원 정보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당에서 그 정보를 내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한민수 의원님 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용 부원장 그때 부분으로 압수수색 들어올 때 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팩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특검을 추천할 때 저희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 국민의힘을 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에 있는 그 당시 때 분들이 특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함께 특검을 추천한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또 정체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해석을 좀 해보면 최근에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면에 대한 역풍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지금 뭐 우리 그 내일 또 뭐 국민 임명식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행사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야당이 불참하게 되는 큰 계기를 만들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여론을 좀 맞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야당을 이렇게 저희 야당에 공격하는 그런 부분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치적 의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밑에서 벌어지는 것. 그래서 특검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들어오려면은 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죠? 상식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선례라든지 봤을 때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또 저희들 보고 국민 임명시에는 와달라 그래요. 국민 통합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과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 저희들 앞에서 말로는 전부 다 이렇게 말로 하면서 실제로는 민주당 하고 싶은 대통령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지금 이런 대치 전국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논쟁이니까 반론하셔야죠. 그렇죠. 예. 미안합니다, 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치도 앞으로 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그때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민주당과 그 당시에 국민의당인가요? 제3당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소속됐던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지요. 드루킹 특검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민주당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수사하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습니까? 특검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거고요. 지금의 대전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수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조국 전 장관 풀어줬으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어이 특검 가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 입수해. 지금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죠.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면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 누구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식을 접근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수사 지시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은 독립적 수사 기구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검찰을 이제 뭐 검찰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도 바꿨으니까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을 윤석열 대통령 하듯이 본인의 입맛에 맞게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수사 지시해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고 정말 검찰 독재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비판받겠죠. 하지만 3대 특검은 그럼 특검의 추천을 국민의힘을 주고 그 수사가 되겠습니까?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세요. 네. 저희가 이례적으로 특검이 3개가 출발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하려고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못하다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3개가 출발했는데 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검이고 과거에는 포함이 됐다 안 됐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 야당의 입장이 되었을 때 특검을 추천할 때 저희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저희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는 것도 안 하셨잖아요. 특검을 저희가 추천권을 한 명을 행사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특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하고 협의라도 들어갔다든지 국민의힘의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져서 특검이 구성되거나 했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정치 공세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이례적인 당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지금 특검이 무작위로 저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특검이 독립적이라 해가지고 그 독립적이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검찰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검찰이라고 그렇게 검찰 중에서 정치 검찰도 있지만 정치 검찰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정부 아래 있었던 검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 검찰이고 지금 특검은 독립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혀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렇게 논쟁이니까. 정 의원님은 좀 억울하신 면이 있네요. 아무래도 친한파기도 야당이잖아요, 하고 야당. 그런 것 같은데 예. 팩트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들 다 우리가 추진하고 의결하고 하고 다시 거부권 써서 왔을 때 반대하셨잖아요.
폐기시키는데 똘똘 뭉쳐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3대 특검, 아니 내란 특검을 하는데 협의를 하자고 해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게 계엄을 옹호하고 다니면서 탄핵 반대하고 윤석열, 김건희 지키겠다고는 정당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반수 이상의 그런 의원들이잖아요. 오질 않았어요. 협의 자체를 안 했고. 그러니까 이 3대 특검을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당시에는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적인 검찰 기구죠. 인디펜던트 카운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 특검 자체가 추구하고자 했었던 정치적 독립성을 완전히 다 보장받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은 저는 현실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이 민주당이 다 추천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맨 처음에 이 특검 논의됐었을 때는 대법원장 추천, 기억하시겠지만 대법원장 추천으로 논의되다가 우리 때 되지 않고 그것이 다 원내 1정당과 그 비교섭단체 그 2당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한 구성이 돼 있다는 점은 비단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 당 지지자 또 많은 중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갖고 있는 가치, 독립성 물론 존중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는 거죠. 저희 당은. 예. 이번 당원병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법에 근거한 제대로 된 수사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법상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의 조사에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요. 이 사건 특검 관련한 법률에 이 건진법사 관련한 조항이 수사 대상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건진법사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독으로 입당했는지 여부를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영장이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장을 특검에서 청구를 했는데 판사도 매우 이례적인 영장 청구 내용이기 때문에 엄격히 봤을 거예요. 과거에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압석 영장을 판사들이 기각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발부를 했다는 얘기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발부를 해서 특검이 한정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 정당법 아래쪽에 특별하게 이 당원명부 조사에 관련하여 그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라고까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달리 이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민중기 특검이 법원장까지 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할 거라고 믿어주시고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이렇게 만연히 거부하면 여전히 법치를 거부하는 정당에 오명을 쓰신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역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기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적법성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면에 대한 역풍을 또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또 그런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서로 간의 어떤 의도성을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결국 이 특검 수사의 끝이 그 귀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이 끝이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또 예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일단 구속시키면서 기승전, 뭐 전 단계까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기소를 해서 실제 재판, 특검 조항을 보면은 이게 선거법 원칙과 같아서 633 원칙이 적용돼서 아마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올 연말 정도 되는데 그러면 633 원칙대로라면 3심 결과까지가 내년 12월이면 나오게 됩니다. 예. 특검으로서는 뭐 자신할 겁니다. 이 유죄를 입증시킬 수 있다는 걸. 그러나 이 재판 결과는 우리가 두고 봐야 할 대목이죠. 저희가 예단해서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러면은 결국 이 특검 수사가 마지막으로 겨누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는 것이 결국 아니냐,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아까 우리 최기상 의원님이나 하면서 의원님이 여당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지금 굉장히 당이 위기입니다. 예. 지금 특검의 끝이 어디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특검이 실제로는 90일로 돼 있지만 30일간 2번 연장이 가능하죠. 예. 벌써부터 연장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그럼 특검 전국이 늘어나면 어떤 게 좋겠어요? 어디한테 유리하겠습니까? 특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에게는 타격이 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누가 이득을 보게 되겠습니까? 정치적 이득은 다 민주당이 보는 거죠. 그러면 특검이 겨누고 있는 그 기간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내란 특검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지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특히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그 18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나간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고 의심받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죠. 그죠?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방해를 했다는 그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정황을 가지고 그것을 기소하고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특검의 영역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고 정당 해산의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당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 그런 데 있어서 특검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이것이 한 곳으로 몰려가면서 나오는 결론들은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당이라는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내란 특검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칼은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으로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겠다는 분위기.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독립적 기관이고 또 법이 부여한 기관이기 때문에 믿어달라. 그 부분을 저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지 또는 합리적 중도에 있는 분들이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거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날 위헌 불법적 계엄을 했을 때 바로 윤석열, 김건희를 잘라냈어야지요. 절연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광훈 씨 집회에 가 있고 한남동 관저에 가서 적법한 영장을 들고 오는 체포영장을 들고 오는 사법기관을 수사기관을 맡겼다고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입니까? 수십 명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 강사까지 나와가지고 제1야당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냥 배신자를 외쳐가면서요. 자업자득 아닙니까? 빨리 끊어냈어야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처지가 안 됐을 거고요. 저는 특검 수사의 끝은 명확합니다. 그 3대 특검을 본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번 내란 특검입니다. 저는 내란 특검은 그 수사기관을 모두 써서라도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내란의 뿌리를 밝혀내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사법에도 검찰에도 곳곳에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지금도 저는 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를 뽑아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특검이 뽑아내고 안 되면 정치권에서도 뽑아내고 정말 종식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내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뭐겠습니까? 그 죄악을 안 밝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16가지 혐의 다 밝혀내야죠. 도대체 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전체 노선의 55%가 휘었는가? 근데 여기를 가보니까 대통령 부인, 영부인 처가의 땅이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이 있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밝혀야죠. 이거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몇십 배, 몇백 배 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의혹이 될 수 있습니다. 밝혀내야죠. 네. 그리고 끝으로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최상병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유명을 달리하고 누가 그걸 은폐 지시했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게 방해한 세력이 누구인지 정말 윤석열이 그렇게 했는지 그거 안 밝힐 수 있습니까? 특검 수사의 끝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특검 수사의 끝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 훼손된 국격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전 정부 때 검찰이 묻으려고 했던 수많은 진실들, 정의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고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나 민주주의 수준을 올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경인가요? 사법부에서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일선의 수많은 판사들이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였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법부가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하고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인 목적이 드러난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별하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한 말씀 좀 추가해도 됩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저희 국민의힘은 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계엄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고 그리고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저는 한민수 의원님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죠. 예, 그래서 저희 당이 분명히 계엄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께 사죄를 드렸고 그 몇몇 일부 세력들이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저희가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지금 반박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인정을 하세요. 그때 18명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저도 들어갔을 때 그 150명이 안 찼거든요. 예, 그 국민의힘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 위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대표와 의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엄을 막아낼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때는 동료의식이 생긴 거죠. 그때는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와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악수하러 왔잖아요. 악수 의미가 뭡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정말 잘했다. 계엄을 막아주러 온 것. 정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엄이 잘못됐다는 분명히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저희들 계엄 해제 끝난 시점이 아마 새벽 1시에 저희들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죠. 12월 4일에. 저희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와 저희 의원들이 그 본회의장에 있는 그 휴게실에서 거의 2~3시간 가량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되어서 계엄이 완전히 해제되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하고 가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혼신을 다한 당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을 보면서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도 너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과 전혀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저희도 무방비 상태에서 계엄을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몇몇 사람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함께 모의하고 했던 부분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극소수일밖에 없다고 봤을 때는 그 108명의 의원들이 있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내란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계엄이 잘못되었고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사죄를 드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고민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대목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국민 통합이 더 중요한 이유가 될 텐데요. 저희 네 분 또 이야기 나누는 과정 중에서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번 8.15 사면 더 주목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